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센터 전승지입니다. 급박했던 3월에 비하면 4월 금융시장은 비교적 평온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 다우지수는 팬데믹 이후 낙폭의 50%를 회복을 했고요. 코로나19의 정점은 지났다는 인식, 또 일부 봉쇄 해제 뉴스들이 우리를 안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화환율도 3월 폭등세와는 다르게 1,200원, 1,240원을 주 거래 범위로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냈고요. 또 긍정적인 포인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은 우리를 또 고민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4월 시장 정리하고 5월 여건 점검 전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글로벌 외환시장은 급격한 반등 흐름을 보이던 증시와는 다소 괴리가 있었습니다. 달러화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특히 신흥통화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달러화가 지지받은 것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일단 증시 같은 경우는 기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외환시장은 맞닥뜨리는 불편한 진실들에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글로벌 수요 감소를 반영하는 유가의 폭락이었고요. 또 IMF가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 그간 주요 IB들의 전망치 하단에 가까운 아주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또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코로나 본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는 유로존에 비해서 공격적이고 신속한 정책을 쏟아내는 미국의 정책 대응이 회복력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 약간 차별화되긴 하지만 전통적인 신흥통화들, 브라질 헤알, 멕시코 페소, 남아공 랜드의 그 약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화환율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1,200원, 1,240원 중심으로 등락을 했고 27일 종가 기준으로 전월 말 대비 7.8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3월에 급등세를 되돌리면서 월초 같은 경우는 1,200원 선을 하향 테스트 하나 싶었지만 역시나 유가 폭락에 따른 불안, 그리고 4월 외국인 배당 역송금 수요, 또 월 후반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까지 더해지면서 환율은 다시 지지력을 확인을 했습니다. 차트 2를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과 채권에 대한 태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주식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계속 팔고 있지만 그 강도는 점차 약화되고 있고 채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보유액을 늘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4월에만 외국인은 5조 원가량 원화채권 보유액을 늘리면서 외국인의 한국 국채 보유액은 140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이슈를 3가지 정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러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주류 의견은 아니지만은 최근 미국이 저렇게 돈을 찍고 빚을 늘리면 기축통화 역할을 잃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최근 위기를 30년대, 1930년대 대공황 당시와도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당시 기축통화였던 파운드화는 기축통화 지위를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트 보시면은 1930년대 주요국들의 평균 관세율이 높아졌던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당시 이제 29년부터 미국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경기가 위축되기 시작을 했는데 영국이 1931년 근본이제를 포기하고 기축통화 역할을 포기를 했고 이와 함께 글로벌 외환시장은 대혼란을 각국은 경쟁적 통화 평가 절하와 보호무역으로 대응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평균 관세율이 급등을 했고요. 결국 당시 영국이 기축통화를 포기하면서 그 영국의 세계라 지칭할 수 있는 19세기 패권을 포기를 했고 이 상황이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중시켰던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패권을 포기하게 될까요? 두 번째 차트 보시면 IMF가 앞서 말씀드린 4월에 내놓은 수정 경제 전망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국들의 재정 수지 전망입니다. 미국이 올해 가장 공격적으로 재정을 늘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 연준은 회사채 매입 등 아주 공격적인 대응을 하루가 멀다 않게 내놓고 있었는데요.
사실 근데 하지만 지금은 건전성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전시 상황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누가 가장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서 빨리 회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요. 사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대응들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공황 초기 후보 대통령은, 미국의 후보 대통령은 오히려 긴축적 재정으로 대응하다가 경기 부진을 심화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제 기초 체력도 미국이 제일 탄탄합니다. 대공황 당시 영국은 수출 시장 위축, 자본 유출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중국과 유로존은 경기 하강세가 멈추지 않는 상황이었고, 미국은 레이크 사이클이다 이야기는 있었지만은 성장세가 가장 탄탄했습니다. 또한 팬데믹으로 더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4차 산업 분야도 선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 지위에 도전할 것이라는 이야기들도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이 그 비중을, 그러니까 결제 통화나 이런 그 비중, 세계 결제 통화 중에 비중을 늘릴 수는 있어도 기축통화 요건들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통화 가치의 안정, 두 번째로는 국제거래 결제 수단으로서 풍부한 유동성, 세 번째로는 이런 발달된 금융시장,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기에는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이 현재로서는 충분하지 않고 향후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 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했을 경우에 이 과정에서 오히려 통화가치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홍역은 불가피하고 그 과정은 거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기축통화 지위를 점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너무나 이른 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팬데믹은 가장 적극적인 정책 대응과 기축통화 보유국이라는 이점으로 미국의 경제에 상대적인 우위를 부각시킬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신흥국 이야기입니다. 신흥국은 첩첩산중입니다. 가파른 자금 유출, 취약한 보건 환경 속에서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고요. 유가 폭락에 따른 중동 국가들의 불안, 경제 불안이 자극하는 정치 불안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라질 해외 환율은 연초 대비 40%, 멕시코 페소화는 31%, 남아공 랜드화는 35%가량 환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 신흥국의 자금 플로우, 그러니까 위기 국면별로 자금 플로우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가파른 외국인 자금 이탈이 신흥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흥국에 대한 포지션은 보수적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이 팬데믹 환경이 보건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리고 통화 불안 등 재정 정책 제약이 있다라는 점에서도 신흥국에게 부정적이고, 보통 이런 역대급 위기의 글로벌 차원의 신흥국 지원이 있기 마련인데 지금 다 각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러한 그 지원을 기대하기도 힘들다는 것이 비관적입니다. 특히 IMF가 SDR을 더 찍어서 신흥국을 지원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미국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적대적인 이란과 중국이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건별로 보자면 신흥국의 건전성을 평가할 때 재정 건전성, 대외 건전성, 경제 성장성, 또 이번 국면에서는 유가 하락에 대한 노출도까지 더해서 볼 수가 있을 것인데요. 일단 신용 리스크를 자극하는 것은 결국 디폴트가 나느냐가 문제인데, 이는 대외 건전성 부문에서 가장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외 건전성이 취약한 나라는 아르헨티나, 헝가리, 터키이고요. 아르헨티나는 이미 채권단과 채무 조정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브라질 해와라에 워낙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와라 환율이 연초 이후 40% 올랐고, 달러, 해알 원 환율 모두 역사적 수준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사실 어디가 적정 레벨이냐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자본 유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을 풀겠다고 하면서 재정 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대통령 탄핵 위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워낙 급하게 올랐으니까 브라질 채권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팬데믹 환경 자체가 브라질 채권에 대한 투자의 기회를 줄 것이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요. 급하실 거 없습니다.
아직 코로나19의 경로가 불확실하고 코로나19가 길어질 경우에 그래도 브라질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대외 건전성마저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외환 보유액이 현재 3,600억 달러 수준인데요. 최근에 브라질 경제장관이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외환 보유액을 쓸 수 있고 반 정도로까지 줄어도 상관없다라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여건을 가늠하시면서 투자의 기회를 조금 급하지 않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위안화에 대한 이슈입니다. 중국의 코로나19 발원지임에도 불구하고 위안화는 너무나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코로나 정점 확인과 제한된 자본시장 개방의 자본 유출이 억제되고 있고 또 중국 당국도 세심하게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노력들에 기인합니다. 첫 번째 차트는 2005년 위안화 개혁 이후에 위안화 환율을 5가지 국면으로 나눠 본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두 번째 차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2015년, 16년 위안화 위기 국면 이후에 중국은 달러 초과 공급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중국 외환당국의 시장 통제력이 현저히 약화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이전에는 위안화 강세를 억제하느라 애를 먹었다면은 이후에 달러 공급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오히려 약세를 방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위안화 여건들을 좀 살펴보자면요. 대외 여건은 당연히 안 좋고요. 경기 침체, 신흥국 약세, 또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불거질 수 있고요. 근데 수급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중국의 경상수지는 낮아진 유가와 연 2천억 달러씩 적자를 보던 여행 적자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안정적인 흑자 기조를 확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본 부문 같은 경우도 주식 자금은 계속 이탈되고 있지만 오히려 채권은 글로벌 지수 편입 등의 이슈로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어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제 중국 당국이 결국은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면서 전 고점인 7.2 위안을 상향 테스트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인데요. 중국 위기 이후에 그 중국 당국의 시장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시장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능력들을 확인시키는데 집중해 왔습니다. 이제는 왜 이렇게 관리 능력을 확인시켰냐 하면은 일단 자본시장 개방 이슈가 있었고요. 또 미중 관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환경이 이 두 이슈 모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빠르게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인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본시장 개방, 미중 관계를 차선 순위로 미루고 경기 회복, 정상화를 가장 최선 위 목표로 볼 때 위안화 약세를 용인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또 외국인도 오히려 위안화 자산이 더 확실히 저렴해졌을 때 오히려 공격적으로 중국 시장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해외 통화 전망을 해보면요. 달러화는 여전히 지지력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정책 대응의 호재가 이미 시장에 너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따라서 새로운 호재가 있어야 위험 선호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또한 유로존의 재정 지원 통합에 대한 불협화음이 계속 확인이 될 것이고요. 브렉시트 전환기 연장을 6월 초까지 EU랑 영국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영국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잡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신흥국 이슈도 아르헨티나가 채권단과의 채무조정 협의를 해야 되고요. 브라질 탄핵 이슈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재료입니다. 다만 서방 국가들의 코로나 진정 가시화와 중국 양회가 5월 20일에 개최되기로 결정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위험 기피에 따른 강달러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5월에는 특히나 코로나 경로가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차트인데요. 차트가 너무 작긴 한데 맨 위쪽 곡선들이 미국과 스페인, 이탈리아의 코로나19 경로입니다. 많이 완만해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서방 국가들이 5월 초순이나 중순에 이제 진정 국면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전망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중국에서는 이제 4월 27일 베이징을
시작으로 학교들이 순차적으로 개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확산 없이 안정적으로 개학을 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국내 이슈도 3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5월 외환시장 수급이 4월보다는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사실 4월에는 외국인 배당 역송금 수요도 있었고 무역수지도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낮아졌지만 아직 수입에 반영이 안 된 데다가 우리 경제활동 중단이 다른 나라보다 적기 때문에 수익 감소 또한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그 원유류 관련 무역 수지는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작년 우리 원유류 관련 무역 적자가 875억 달러였는데 2016년도 같은 경우는 도입 단가가 41달러로 급락했을 때 513억 달러로 급감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그 원유류 관련 적자가 300억 불 가량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우리 여행 적자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였는데 두 번째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3월 출국자와 입국자 모두 90% 이상 줄었고 원래도 우리가 나가서 쓰는 돈이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쓰는 돈보다 많았기 때문에 관련 적자도 큰 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의 재정 지출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세기 만에 3차 추경을 발표를 했고요. 한국은행이 금리도 낮추고 정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쓴다 하니 우리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여건은 지금 너무나 다행이다 싶게 괜찮은 상황인데요. 상대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좋아서 그러니까 19년 기준으로 보시면 그 재정 흑자를 기록한 나라가 러시아랑 한국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재정 건전성이 좋아서 돈을 쓸 여력이 있고 신용 등급을 보더라도 일단은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영국, 프랑스와 같은 AA 등급입니다. 나쁘지 않고. 특히나 우리가 재정적자를 봐서 외국인이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그러면 채권 자금을 가장 먼저 뺏어 나갈 것인데 두 번째 차트 보시면 하늘색 선에서 신흥국 채권 자금이 가파르게 진행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오히려 한국 시장으로는 외국인 채권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재정을 올바른 곳에 잘 쓰고 경제 회복에 도움이 돼야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우리의 재정 확대가 건전성을 의심하게 하고 환율을 상승하게 하는 요인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이슈 중에 외화자금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물의 환율 급등은 글로벌 달러 자금 경색과 우리 외화자금 시장의 패닉 상황이 견인한 바가 큽니다. 어쨌든 미 연준이 여러모로 조치를 취하면서 글로벌 외화자금 시장은 상당히 안정이 됐고요. 또 이에는 미국과 여러 나라들과의 통화 수합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통화 수합 자금이 첫 번째 표에서 보시다시피 3월 말부터 4차례 외화 대출로 진행이 되는데요. 보시면 응찰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다고 하는데 빌려달라고 한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따라서 별로 달러가 급히 필요한 곳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차트 보시면 FX 수합 차트, 그러니까 우리의 그 외화자금 여건, 이게 마이너스 폭이 커질수록 어렵다는 것인데요. 3월보다는 상황이 좋아지긴 했지만 팬데믹 이전으로 올라오지는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외 채권 투자 관련한 달러 자금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이고요. 이것을 따라서 불안 심리의 반영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워낙 수급이 쏠려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근데 수급도 뭔가 불안 요인이 부각됐을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뭔가 불안 요인이 부각이 됐을 경우에 이 외화자금 시장이 다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음에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환율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환율 거래 범위는 1,200원, 1,250원. 그러니까 사실 4월 전망과 같은 레인지고요. 하단에서는 이제 발표된 정책 발이 이제 거의 다 했다라는 점과 대내외 모두
지표를 통해서 경기 위축이 확인될 것인데 우리는 수출 지표가 이를 대표할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무엇보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가장 큰 이슈인데요. 사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원화에 대한 긍정적인,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건강 이상설이 현실화될 경우에 북한 체제 불안이 부각되면서 모든 이야기를 새로 시작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서는 어쨌든 미국과 유로존에서 코로나19 진정 국면으로 들어설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고요. 국내적으로는 수급이 4월보다는 많이 개선될 거라는 점, 외환시장 수급이 또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반 경직성 또한 유지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10일 전부터 적혀 있었습니다. 지나친 불안도 문제지만은 4월 증시의 흐름을 볼 때 이 문구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장에 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5월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5월 보내시고 저는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뵐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